예, 제가 저번에 올렸던 미국에 살면서 느꼈던 한국인들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엄청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바로잡고 싶은 것은, 제가 한 이야기는 어떤 감독님의 질문에 답을 하느라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영상을 만든 거였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역시 한국은 미개하다, 한국은 안 된다, 뭐 심지어 조선 놈들은 맞아야 말 듣는다, 그런 너무 지나친 댓글도 많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단점도 물론 많이 있지만 장점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한국인의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위는 편리성과 효율성으로 꼽았는데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엄청난 장점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 분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걸 싫어합니다. 우리 민족이 유독 성격이 급하고 쓸데없이 기다리거나 불편한 걸 싫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상들도 많이 존재하고 공공장소에서 말다툼도 많이 생기긴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봐도 편리한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쓰고 있는 식당에서의 벨 누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 테이블마다의 키오스크가 있어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식당 있으면 바로 지역별로 검색해서 메뉴 가격도 알아본 다음에 예약도 할 수 있고, 이 어플을 이용한 편리한 배달 시스템도 그렇고, 쿠땡처럼 바로 클릭만 하면은 다음날 바로 집 앞으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시스템도 그렇고, 제가 한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애리조나 출신 미국 애가 있었는데 작년에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친구랑 DM 하면서 안부를 묻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보고, 데니스, 나 미친 듯이 한국이 그립다. 여기 오니까 무슨 완전 중세 시대로 온 것 같아. 어딜 가든 불편해 죽을 것 같다. 한국이 그립다.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서든 은행이든 관공서든 우리들은 번호표를 뽑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없었어요. 지금은 아마 있겠죠.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운전면허 시험 접수하기 위해서 DMV를 갔는데 진짜 짜증나 죽을 뻔했던 게, 면허 시험을 접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줄이 이렇게 공항 티켓팅 하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서 있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줄이 안 줄어. 제가 그래서 거기에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인터넷 접수가 안 되냐? 하니까 그게 뭐야? 그러고 그럼 혹시 번호표 뽑는 게 없냐? 없대. 그러면 그냥 여기서 마냥 이렇게 기다리는 거냐? 그렇대. 거기 일하는 친구들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막 느려 터져서 일하는데, 보기만 해도 혈압이 막 오르고, 제가 성격이 급한 편도 아닌데도 그런 식으로 1시간 넘게 기다리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줄이 줄고 있는데 갑자기 땡 울리더니 일하는 친구들이 막 나가 밖으로, 내가 뭐야 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점심시간이라서 직원들 밥 먹으러 가야 된대. 그러면 저 직원들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냐? 그렇대. 와, 그럼 우리는 뭐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덩치 큰 백인 아줌마가 타라 하면서 가방에서 햄버거랑 콜라 꺼내서 나는 점심 싸웠지롱 하면서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 그냥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해서 그냥 나와버린 다음에 다음날 문 여는 시간이 9시인가 그래서 일부러 8시에 갔어요. 줄 서 있으려고. 또 그래서 다음날 8시에 DMV에 가니까 또 줄이 이만큼 서 있어. 그래서 겨우 접수를 했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가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면허 찾으러 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갱신하기 위해서 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식인 거야. 근데 신기한 게 줄 서 있는 애들 아무도 불평 안 해요. 그냥 음악 듣거나 햄버거 먹거나 책 보거나 얘기하거나 하면서 그냥 기다려. 제가 그래서 줄 서 있는 애들한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미리 접수하거나 아니면 번호표가 있어서 이렇게 줄 서 있을 필요가 없다라면서 얘기하니까, 이걸 듣고 있는 미국 애들이 와우 그거 진짜 굿 아이디어다, 와우 어메이징 하면서, 와 그럼 이렇게 줄 서 있을 필요가 없겠네? 아니 이 친구들은 무슨 바보들의 행진인가. 야 그러면 니들이 좀 여기에다 건의해봐 하니까 나 하면서 귀찮대, 싫대. 그런데 DMB 뿐만이 아니라 은행을 가든 관공서 가든 다 똑같아. 이 번호표가 없어. 그냥 기다리는 거야. 직원들은 느려 터지고. 자, 혹시 미국에 계시는 분들 보고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자, 이러한 편리성과 효율성이 애만 들어도 이 영상 끝날 때까지 할 것 같은데, 한 번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흑인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걸 잘못 누른 거야, 층수를. 슈 잘못 눌렀네 하는데, 층수를 잘못 눌렀을 때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캔슬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한국에서는 이거 잘못 눌러도 다시 누르면은 이게 없어지지롱 하니까, 와우 엄청난 시스템이네 하면서 놀래고. 또 그리고 안경도 있잖아. 안경점. 우리는 정말 늦게 나와도 이틀 3일 뒤면 나오잖아요. 근데 빠른 데는 또 몇 시간 만에 나오는데, 이렇게 안경이 빨리 나오는 국가도 드물어요. 그리고 카드 찍으면서 지하철, 버스 환승 시스템도 그렇고, 저는 정말 많은 나라를 여행해 봤지만 한국만큼 편리하고 이 사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못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국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비효율적인 거 싫어하는 성격들이라 나라가 이렇게 편리하게 계속 바뀌는 게 아닌가. 자, 4위는 의료 시스템을 꼽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외국에 살아보지 않으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건데,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요즘에 의료대란, 응급실 대란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거는 최근의 일이니까 일단 빼고 이야기할게요. 일단 우리가 어디가 아팠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당장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진찰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료 시스템일 정도로 정말 엄청
엄청난 큰 장점인데 제가 한 번은 이건 LA가 아니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 때 이야기예요. 거기는 LA처럼 큰 도시가 아니에요. 이때 제가 E2 비즈니스 비자를 받기 위해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쨍해지면서 막 어지럽고 쓰러질 정도로 비틀거리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일하는 친구들이 막 모여들어서 너 왜 그래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막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휴게실 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보이긴 보여요. 근데 나와서 햇빛을 받으면은 눈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따갑고 아픈 거야. 그래서 일 끝나고 아는 한국 형한테 부탁해서 형 나 눈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안과 좀 가고 싶다고 했더니 지금은 병원이 문 닫는 시간이라 안 된대. 그러면 나 응급실이라도 좀 태워줘라. 너무 눈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 하니까 여기 응급실은 너무 비싸서 안 가는 게 좋대. 일단 내가 내일 안과에 예약을 잡아줄게 하고 근데 다음 날에도 여전히 앞이 보이긴 하지만 햇빛만 받으면 너무 아파서 너무 일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일했는데 그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데니스 여기 안과 예약이 다 차서 오늘은 안 되고 3일 뒤에 된대. 그래서 3일 뒤로 예약하겠다. 그럼 혹시 다른 안과는 없냐 하니까 여기서 너무 멀대. 여기가 가장 평이 좋은 데니까 그냥 3일만 참아라. 제가 알겠다고 하고 3일 동안 선글라스 끼고 일하면서 참고 일한 다음에 드디어 3일 뒤에 그 안과를 찾아갔어요. 근데 안과도 진짜 멀어. 이렇게 운전해서 40분 거리 갔는데 사람이 또 엄청 많아. 뭐가 이렇게 사람이 많냐.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나 오늘 11시 예약했는데 나 언제 의사 만날 수 있냐 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 안 보이니? 야 저 사람들 다 너보다 빨리 온 환자들이라고 기다리라고. 보니까 어떤 아저씨는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어후 이러고 있고 어떤 꼬마아이는 계속 눈 아프다고 엉엉 울고 있고 어떤 흑인 할머니는 이렇게 기둥에 기대서 계속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숨 푹 쉬면서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진짜 원래 웬만하면 컴플레인 안 하거든요. 그때는 진짜 너무 열받아서 직원한테 가서 아니 이럴 거면 예약을 받지 마든가 이게 지금 뭐냐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껴. 그냥 기다리래. 그래서 기다렸어요. 점심시간 훨씬 지나서 2시인가 겨우 이제 의사를 만난 거야. 근데 의사애가 멕시칸계였는데 굉장히 심드렁해요. 내 얼굴도 안 봐.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다 하니까 갑자기 내 얼굴을 쓱 보더니 갑자기 내 눈을 이렇게 벌리더니 후레쉬로 막 비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게 잡은 다음에 후레쉬 비추니까 너무 눈부셔서 좀 살살해라 좀 뭐냐 했더니 쏘리 하면서 컴퓨터에 막 뭘 써. 또 그리고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얼굴도 안 봐. 또 게다가 히스패닉 영어로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망막 쪽에 일시적인 손상이 생긴 것 같다. 조금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해서 다음 진료할 때 기계로 정밀 검사해보자. 나가서 직원에게 이야기해서 다음 진료 예약해라. 이게 끝인 거야. 뭐야 나 그냥 가라고? 예스. 아니 나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뭘 가라는 거냐.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래서 나가서 직원한테 다음 진료 예약 날짜 잡고 가려고 하는데 무슨 종이를 프린트 삐 하더니 작은 안약하고 주는 거예요. 이거 하루에 3번 눈에 넣으래. 또 이렇게 종이를 봤는데 이렇게 진료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토탈 550불 나온 거야. 한국 돈으로 65만원 정도. 근데 이렇게 항목을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 단어가 있는데 뭐 50불이야 이게. 또 그리고 제일 비싼 항목이 진찰비인데 그게 한 400불이고 그 안약 하나가 80불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은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 알아요? 아니 내가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의사 만나서 이렇게 눈 뒤집어 까고 후레쉬로 휙휙 비추고 뭐라 말해주고 이 조그만 안약까지 해서 거의 65만원 나오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벙찐 상태에서 카드 결제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가드 아저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엄지척 하더니 Hey, welcome to USA.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음에 정밀 진료하면은 도대체 얼마가 나올지 예상이 안 되니까 난 도저히 다시 여기서 진료 못 받는다. 그래서 예약을 캔슬하고 그때 마침 제가 2달 정도 뒤에 한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그래 2달만 참고 한국에 가서 안과에 가서 진료 받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아픈 거 참으면서 선글라스 끼고 일하면서 2달 뒤에 한국에 가서 바로 안과에 갔는데 일단은 넓고 쾌적한 공간에 친절한 직원들. 예약도 안 하고 갔는데도 바로 접수하고 한 15분 정도 기다리고 들어가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천천히 설명하는 의사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햇빛을 마주하고 일하면은 일시적으로 망막이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밀 검사해봅시다 하고 바로 위에 층 올라가서 최신 기계에 딱 얼굴 대고 검사하고 내려와서 또 몇 분 대기하고 나서 다시 의사가 검사한 거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역시나 강한 햇빛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막 손상이었고 또 설명 듣고 나서 바로 또 올라가서 레이저 치료받고 그런 식으로 진찰하고 설명 듣고 치료하고 약까지 처방해서 나오는데 1시간도 안 걸렸고 더 감동적인 건 총 비용 2만원 정도 나왔나? 약까지 하면 25,000원 정도? 너무 감동을 해서 와 진짜 이거 미국에서 사는 게 맞는 거냐. 현타가 오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 정도 간단한 안과 진료조차 이렇게 힘들고 비싼데 미국에서 내가 나중에 거기서 크게 다치면 어떻게 하나. 너무 끔찍한 거야.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사신 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한 번 아프는 바람에 보험 없이 미국에 있다가 돈 몇백 몇천만 원 깨진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보험에 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미국은 보험에 든다 해도 일단 너무 비싸고요. 근데 그렇게 비싼
비싼 보험 가입을 해도 막상 중증에 걸리면은 또 해당 항목이 아니라면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자국 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조심조심 안 아프게 안 다치게 살아야겠다. 한국에서는 안과든 치과든 이비인후과든 내과든 아플 때마다 동네에 있는 전문의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바로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건 정말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위는 시민의식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 저번 영상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무례하고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고 갑질하고 그런 이야기 안 했느냐라고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에티켓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지 시민의식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에티켓의 뜻은 대중이 모인 장소나 혹은 이 타인 앞에서의 지켜야 예의 범절을 말하는 건데, 그런 분들한테 에티켓이 많이 부족한 거고, 시민의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활 태도를 말하는 건데, 한 예로 저희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도 굉장히 줄을 잘 서는 편이죠. 그리고 카페나 식당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놓고 잠깐 자리 비워도 가져가는 분이 거의 없죠. 물론 CCTV나 블랙박스가 많은 나라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대체적인 성향은 굉장히 도덕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처럼 지하철 분실물이 온전하게 분실센터로 가는 경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봐도 기본적인 한국인들은 주인에게 되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감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전거 이야기하는데, 일본이 한국보다 15배 더 훔쳐가고 유럽이 한국보다 30배 더 훔쳐간대요, 자전거를. 또 한국인들이 운전을 거칠게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제 생각에는 한국인들이 유난히 운전을 거칠게 한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딜 가든 길이 좁고 막히고 차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도 사람들 한적한 지역에 가면요, 다들 여유롭게 매너있게 운전해요. 근데 LA나 뉴욕 같은 차 많은 대도시의 다운타운에 가면요, 진짜 운전 거지같이 하는 인간들 많고 빵빵거리고 창문 열고 욕하는 인간들 진짜 많습니다. 따라서 운전 매너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성보다는 이 대도시냐 아니면 뭐 한적한 곳이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순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인터넷에 보면은 사람들 많이 싸움하던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인터넷이니까 많이 느끼는 거지, 사실 한국 사람들 정말 안 싸우는 편이에요. 다짜고짜 주먹질 나가는 건 예전에 20-30년 전에 흔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공공장소의 분들은 굉장히 친절한데, 이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에 가면요, 한국보다 훨씬 많이 싸움질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장난 아니에요. 전 한국 사람들 굉장히 온순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서 도와주러 가는 사례는 너무 많아서 말하기도 힘들 정도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LA 흑인 폭동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1992년에 LA에서 흑인 폭동 났을 때 이 미국 경찰들이 이 베벌리 힐스 같은 미국의 백인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코리안타운을 방치하다시피 해서 그때 코리안타운이 완전 불바다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 한인 교민들끼리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뭉쳐서 그 폭동에 대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경이로운 그 자체입니다. 그 당시를 직접 겪었던 교민분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볼 기회가 많았는데 진짜 감동적이에요, 들어보면요. 그 당시에 교민들끼리 서로 시기도 많고 싸움도 많이 해서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많았지만, 그때 폭동이 일어나서 한인 가게들 불지르고 약탈당하니까 일단 남자들이 모여서 장교 출신들, 부사관 출신들, 사병 출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직도를 짜고 진지를 구축해서 일사불란하게 방어를 하고, 또 여자분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교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때 세시봉 가수 이장희 씨가 LA에서 작은 라디오 방송국을 하고 있었어요. 이 라디오 코리아라고, 거기에서 아예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폭도들이 올림픽이랑 삼가 쪽에 있는 한인마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남자들이 총 들고 차로 우르르 달려가서 구출해오고, 또 어디 윌셔 몇 가에 있는 한인 미용실이 포위당했다 그러면 또 총 들고 달려가서 약탈범들 쫓아내고, 이 한국이란 나라가 역사적으로 워낙 외세에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아마 이 DNA 속에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은 똘똘 뭉쳐야 하고,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있지 않나.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국인들의 단점을 이야기했지만, 저도 처음 미국 갔을 때 저를 진심으로 조건 없이 도와주시던 좋은 교민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오지랖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에는 서슴없이 선 넘는 무례한 사람이 있다는 면도 있지만, 근데 반면에 너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돕겠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국인들의 오지랖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안 좋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그 이면에 있는 단점들을 계속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을 못지않은 완벽한 국민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위는 치안인데요. 제가 정말 동일
동의를 못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물론 이거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가끔 인터넷 글들 보면은 한국은 여성들이 살기에 정말 위험하다, 여성들은 한국에서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무사하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 실제로 외국 나가서 새벽에 길거리 한번 다녀보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물론 여성들이 약자인 건 맞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게 힘도 세고 크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정말 동의해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당연히 이해돼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여성들이 살기에는 정말 위험한 나라라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한민국 K리그 있죠? 축구리그. 거기에 보면요, 용병들 대부분이 남미 출신이 많은데, 보통 용병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대부분의 K리그 용병들의 아내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남아서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과 아이들이 살기에 너무너무 안전하니까. 대구 FC에 세징야라는 브라질 용병이 있는데, 그 아내가 한 인터뷰가 있어요.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밤에 혼자 외출해서 쇼핑도 하고 술도 마셔봤다고. 나는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앞으로도 쭉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 싶다. 근데 이건요, 남미 용병 출신 아내들 뿐만이 아니라 프로야구 용병들의 미국 출신 와이프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렇게 여자 혼자서 밤늦게까지 다녀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게 정말 꿈만 같다고 합니다. 어떤 미국 출신의 용병의 아내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린 게 있었는데, 바로 새벽 2시인가 그때 여자 혼자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진을 게시해놓고, 걱정 마, 그녀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 그리고 어떤 여자아이가 밤 9시에 혼자 싱싱이 타고 다니는 사진을 올리면서, 걱정 마, 이 아이는 납치되지 않아. 그 정도로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인데, 한국이 여성들이 살기에 정말 위험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봐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안전한 나라인 건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한국이 치안이 좋은 게 아까도 말했듯이 CCTV나 블랙박스다라고 말하지만,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한국 사람들 자체가 온순하고 호전적이지가 않아서라고, 그러한 이유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한국 사람들 겁나 거칠고 무섭고 싸움 많이 하고 호전적이다,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LA 로컬 유흥가에서 오랫동안 일해본 저로서는 한국에서 한국 분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요, 솔직히 너무 귀여워요. 그건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투닥거리는 거지. 진짜 살벌하게 싸우는 애들 못 봐서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온순하고 착한 건 맞다고 생각해요. 이 한국인들은 호전적인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많은 느낌. 자, 1위는 변화하는 노력으로 꼽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건데, 바로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빨리 바뀌는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작은 범위로 보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편리성과 효율성 있죠.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마다 불편하네? 좋은 수가 없을까? 그래, 배를 만들자. 관공서에서 줄 서기가 힘드네? 그래, 번호표 만들자. 이런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급속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신속하게 이걸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이 넓은 범위로 보자면 우리들 국민들은 문제의식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바꿔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워낙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루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선진국까지 갔지만, 또 너무 그에 반해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바람에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정말 많잖아요. 80년대만 해도 어린 소녀들이 공장에서 열몇 시간을 일하고 휴일도 거의 없었고, 공장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일했지만, 이 전태일 같은 분이 나타나서 희생을 하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속 바꾸려고 노력해서 지금의 노동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헬조선이다 뭐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발전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는 한 달에 30만 원 받으면서 야근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야근 수당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20년 후에도 우리 사회는 많은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회적 부작용들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20년 전에는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잖아요. 또 많이 바뀐 거죠. 근데 반면에 미국이란 나라도 거기도 사회적인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인종차별 문제부터 해서 심각하게 망가진 공교 시스템,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후진적인 의료 시스템, 또 극단적인 빈부격차, 심각한 노숙자 문제, 또 마약 문제,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문제인 총기 문제로 매년 무고한 분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는데도 지금 몇십 년째 뭐 하나 발전적으로 해결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요, 그 나라 자체가 계속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고쳐지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제가 느낀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들이 이야기해줘요. 이 한국은 비록 내부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더디긴 하지만 분명히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문제점들이 발전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에 반해서 미국은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그냥 그대로일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전제품 만들 때도 더 좋게 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기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삼성이나 LG가 전 세계 가전제품에서 인기가 많고, 근데 이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재밌게 더 새로운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나오는 거고, 이 아이돌들도 더 멋지고 예쁘게 세련되게 더 멋진 춤과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이 BTS 같은 월드클래스가 나오는 거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했던 한국 사람들의 단점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년 지나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한국의 장점들을 이야기했지만 근데 그걸 모두 커버하고도 남을 큰 문제가 바로 저출산 문제와 심각한 자살률인데 큰 문제라고 느끼는 대한민국의 존속조차 위험해지는 정말 큰일인데 지금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